안녕하십니까. 정성산 TV입니다. 한국, 이대로 망하는가라는 제목은 영국 국영방송 BBC가 지난 4.10 한국 총선을 지켜보고 난 뒤 올린 논평의 제목이다. 이외에도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스, 에포크 타임스, 일본 NHK 등 세계적 외신들이 한국 총선 결과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무엇 때문에 외신들이 잇따라 이런 보도를 할까? 바로 법치문란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직접적인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투표 결과도 한몫했을 것이라 짐작된다. 외신들이 지적한 이 두 가지에 대해 살펴보자. 국가란 무엇인가? 몬테비데오 협약에 따라 국제법상 일반 원칙으로 인정되고 있는 국가의 기본 구성 요소는 영속적 인구, 분명한 영토, 정부, 외교 능력을 갖추어야 국가라고 인정한다. 정부, 외교 능력을 주권이라고 할 때 국민, 영토, 주권이 국가를 형성하는 3요소이다. 여기에서 주권은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으로서 대외적으로는 다른 국가의 권력에 복종하지 않는 독립성을 의미하며 대내적으로는 국가의 최고 의사 또는 최고 결정권을 의미한다. 그럼 권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민주주의 사회의 권력은 국가 형성의 객체이자 주체인 국민에게서 나온다. 국민은 모두 주권을 가지고 있지만 개인마다 취향과 특성이 다른 국민을 이끌어가려면 일정한 규칙과 질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강제되는 규범 즉 법이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사회가 있는 곳에는 법이 있기 마련이다. 법이 지탱되는 것은 법이 완벽하게 공정해서가 아니라 법 자체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가 안정되게 돌아가려면 법이 제대로 집행되어야 한다. 토머스 제퍼슨의 말처럼 법의 집행은 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지연된 정의나 실행되지 않는 정의는 정의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통솔할 리더자도 있어야 한다. 그 리더자를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하는 방법이 선거이다. 투표에 의해 국민 개개인의 분산된 주권이 어느 특정인에게 집결되면 권력이 된다. 그때부터 국민은 그 권력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선출된 권력은 국가를 더 부강하고 번영된 미래로 이끌어 나갈 수도 있고 파국이나 몰락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 따라서 대의제 민주국가에서 선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이다. 이런 중요한 일을 관장하는 기관이 선거관리위원회다. 선관위는 지난 2022년 대선 투표소 운영 부실 논란을 계기로 감사원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은폐하는 등 감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감사에서도 채용 비리 수법이 담긴 파일을 변조하고 문서를 파쇄하면서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그런데 그건 조족지혈에 불과했다.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채용 비리가 무려 1200여 건에 달한다. 선관위 전현직 직원의 아들, 딸과 예비 사위 등 21명이 합격했고 이 중 12명은 부정하게 채용됐다. 전 사무총장 아들을 뽑으려고 없는 자리를 만들고 면접관은 아버지 동료들로 구성했다. 면접에서 거의 최고점을 받아 합격한 아들에게 관사까지 제공해 줬다고 하니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이들은 족벌체제를 형성하여 특정 이념의 카르텔을 만들려 했을까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 이런 부조리하고 부정직한 집단에 어떻게 가장 공명정대해야 할 선거 관리를 맡길 수 있나? 더구나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외부의 견제를 받지 않는데 저들끼리 무슨 짓을 하는지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인가? 이뿐만이 아니다. 2020년 4.15 총선 때부터 사전투표의 부정선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 당시 부정선거 논란은 끝내 조사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흐지부지 끝나버렸지만 이번 4.10 총선의 사전투표 부정선거 논란은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길이가 다른 투표지, 접히지 않는 빳빳한 뭉태기 투표지는 제쳐두고 어떻게 선거인 수가 인구수보다 많을 수 있나? 그것도 무려 79개 동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전투표율을 정해놓고 끼워 맞추기 위해 가짜 투표지를 때려 넣지 않고서야 발생할 수 없는 일이다. 더욱 기이한 일은 서울, 경기도, 충청, 대전, 울산 등지에서 어떻게 사전투표에서만 모조리 야당이 승리할 수 있단 말인가? 민주당 대 국민의힘 사전투표 결과가 무려 3,450대 0이다. 사전투표율과 본 투표율의 차이는 거의 비슷한 법인데 사전투표에서만 압도적으로 야당이 승리했다. 실제로 국힘의 후보 55명은 본투표에서는 이겼지만 사전투표로 인해 모두 패배한 것이다. 통계학 전문가들도 현실적으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그런데 많은 국민이 사전투표에 부정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으면 국가가 나서서 밝혀줘야 하는데 언론도 정부도 모두 침묵하고 있다.
실제로 보수우파 국민 상당수는 사전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믿고 있으며 이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그러나 외면하기에 급급한 정부 태도를 바라보며 국민의 국가 신뢰도는 바닥을 치고 있다. 도대체 왜 방관하고 침묵하는가? 부정선거가 아니라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자유통일당, 황교안, 민경욱을 비롯한 숱한 변호사와 유튜버들을 허위사실 유포죄로 처벌하라. 그리하여 국민 불신과 분노를 해소해줘야 하지 않겠는가? 그게 국가의 책임 아닌가? 그리고 외신의 보도처럼 이 나라 법치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아니 무너지고 있다는 표현이 적합할 것이다. BBC 방송은 멀쩡하던 나라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하여 침몰해가는 과정을 보며 역사에 남을 멘트를 날렸다. 6.25 전쟁의 참상을 딛고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피운 나라이지만 지금은 스스로 자살하는 이상한 나라, 제 살 뜯어 먹는 미친 나라 국민이라고 한 것이다. 영국 국영방송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BBC는 법치문란은 곧 헌정문란이다. 동서고금의 나라가 만국에 이르는 두 개의 큰 길 중에 그 하나가 형벌문란 곧 법치문란인데 한국에서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사 몇 사람이면 멀쩡한 나라도 식은 죽 먹기로 말아먹을 수 있는 판사들이 나라 망치는 이상한 국가라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한국은 판사가 개판인 나라가 되었다. 특정 이념과 정치 성향을 지닌 판사, 이중잣대로 평가하는 판사, 개인 영달을 위해 양심을 버린 판사, 정치권 눈치를 살피는 판사, 어떠한 부담도 떠안으려 하지 않는 사명감 없는 판사들로 인해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인 법치가 파괴되고 있다. 재판을 질질 끌어 판결을 미루니 죄진 자가 득세하는 이상한 나라가 되었다. 국회의원이 되면 죄가 없어지는 게 나라가 아니지 않은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죄가 있으면 단죄되어야 하는 법치국가인데 왜 법치가 작동되지 않는가? 그리고 왜 부정선거 의혹을 수 없이 제기하는데도 애써 모른 척하는가? 이게 나라냐? 왜 우리는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가? 부정선거 의혹은 단순한 음모론이 아니다. 부산 금정구에서 본 투표에서 연가 나왔던 지역을 자유통일당이 실시한 자체 전수조사 결과는 10표가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전국 각지에서 보고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실수나 오해로 치부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들이다. 그런데도 여당과 야당 그리고 이 시대의 지식인과 종교계는 왜 침묵하는가? 전광훈 목사는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한 자들을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외쳤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공허하게 들린다. 왜냐하면 정치권과 지식인 사회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대응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이다. 자유통일당만이 부정선거를 외치고 있다. 그러나 이 외침이 널리 퍼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한국 교회는 침묵하고 있는가? 이들의 침묵은 결국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다. 우리는 역사에서 교훈을 배워야 한다. 침묵은 동조와 다름없다. 오스트리아의 사례를 보자. 2010년 오스트리아에서는 부재자 투표에 약간의 의심이 있다고 헌법재판소가 재선거를 명령했다. 재선거를 준비하는 기간에도 의심이 생겨 다시 연기하여 10월에 재선거를 실시했다. 이처럼 철저한 재검토와 조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다. 반도체 선진국인 대만도 사전투표와 부재자 투표를 없애고 수개표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우리는 이들 나라에서 배워야 한다. 우리의 소중한 한 표가 왜곡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침묵은 우리 민주주의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역사의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우리의 권리를 지켜내야 한다. 이는 단순히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세대의 민주주의를 위한 싸움이다. 끝으로 이 시대의 지식인들과 종교계에 묻고 싶다. 왜 침묵하는가? 우리의 침묵은 곧 동조이며 이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할 뿐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우리 모두가 일어나 부정선거에 맞서 싸워야 할 때이다. 총선을 앞두고 6개월의 골든타임이 분명히 있었다. 지난해 국가정보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자개표기의 해킹 가능성이 포함된 보안 점검 결과를 공표한 즉시 선관위는 사전투표제를 폐지해야 했다. 또한 국회는 즉각 투표소 수개표로 선거법을 개정해야 했다. 부정선거 앞에서는 유독 벙어리가 되는 여야의 침묵 앞에서 이 시간이 속절없이 갔다. 믿었던 윤석열 대통령마저 입을 다물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선거법 개정을 요구해야만 했다. 국회의장은 이를 받아 국회 내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소집한 후 재빨리 선거법 개정 처리를 해야만 했다. 아울러 검찰 수사 지시가 내려져야 했다. 부정선거 잔당들을 모두 색출해 뿌리 뽑아야 했는데 어떻게 했는가? 삼부 권력에 이어 언론까지 부정선거 앞에서 꿈쩍도 하지 않았다. 20년 넘게 선거 부정,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절차를 위반한 행위를 추적하다가 옥고까지 치른 한성천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조위원장은 요즘 마이크를 잡는 곳곳에서 같은 이야기를 토해낸다. 한 전 위원장은 제16대 대통령 선거 이후 20년 넘게 모든 선거를 추적해왔다. 이후 조직적 계획적 선거 부정을 홀로 주장해왔다. 그는 선거무효 소송을 통해 전산 조작을 아무리 이야기한다 해도 대통령이 움직이지 않으면 대법관들은 꿈쩍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사전투표 자체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전투표제는 위법을 감춘 꼼수와 편법의 연속선상이다. 전자개표기로 말미암은 전산 조작과 해킹 위험 및 그 가능성이 이미 국정원의 보안 점검 결과 드러났다. 그 결과가 공표 등을 통해 전 국민에게 알려졌음에도 수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정원의 전산 조작 가능성 공표는 국민 주권을 기반으로 한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근간을 훼손시키는 선거관리의 조작 위험을 공표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것이 선거관리 자체에 대한 신뢰의 문제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진위를 구분짓는 근간에 관한 것임에도 모두가 입을 다물고 있다. 옥고까지 치렀으면 국가 권력이 두려울 법도 한데 한 전 위원장은 끝까지 싸울 각오를 했다. 선관위와 제대로 싸울 인물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수도 없이 선거 부정을 외치다가 권력의 단물을 얻어 정치권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 입을 다물어 버리는 경우도 숱하게 보아왔다. 시류에 휩쓸려 여야 어느 한쪽 편에 섰다가 자신이 응원하는 쪽이 승리하면 또다시 침묵해버리는 이들을 목도했다. 전산 조작 위험 증거를 넘겨주다가 이해관계가 어긋나면 노조위원장을 했다는 이유로 종북좌파 주사파 프레임을 씌우는 등 음해를 당하기도 했다. 한 전 위원장과 선거 부정을 주장하는 쪽에서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확인을 해주어도 정치권에선 한 전 위원장 등을 음모론자로 치부하며 입을 다물고 귀를 닫고 눈을 감았다. 그는 선거 부정은 사실이며 팩트다며 10년 동안 이를 증명하기 위해 재판 투쟁을 하는 중이라고 했다. 내 인생 자체가 부정선거에 살아있는 증거라며 선거 부정 사실이 알려지면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 시스템이 붕괴할 것이고 이를 뭉개온 사법부마저 신뢰를 잃어 국가 권력이 위태로워질 수 있으니 다들 입을 다무는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22대 총선에선 전국 규모의 선거 부정이 행해졌다. 2003년 한나라당 투표지 검정 당시에 나는 선관위 피고 참관인으로 들어갔는데 혼표와 무효표가 다량 발생했다. 전자개표기에 대해 임자순 당시 선관위 사무총장과 혼표나 무효표가 한 표라도 나오면 선거무효 선언을 한다는 약속을 하고 노조에서 사용을 허용한 바 있다. 다음 날 임 사무총장을 찾아가 선거무효를 선언하라고 요구했었다. 전자개표기와 사전투표 용지 발급기 사용을 금지해야 했다. 사전투표는 통합 전산망으로 선거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는 허점이 있다. 이제껏 이런 시스템으로 선거 관리를 했다는 것 자체가 선거 관리에 있어서만큼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최악의 후진국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므로 16대 대선부터 사실상 무효다. 그런데도 언론 보도 통제로 시민에게는 이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다의 그걸 국정원에서 20년 만에 선관위 투 개표 시스템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표했으니 전산 조작에 의한 선거 부정이 계속해서 저질러져 온 것을 입증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제 대응책을 중심으로 해결해야 한다. 지금 언급되는 건 모두 정황 증거로 판사들이 증거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면 의미가 없어지는 것들이다. 이 말은 소송에서 증거 자료로서 효력을 갖기가 어렵다는 의미다. 직접 증거를 찾으면 되는데 전자개표기 사용 위반과 사전투표 용지 발급기 사용의 위반건에 집중해야 한다. 선관위의 공직선거법 위법성은 선관위는 4.10 총선을 앞두고 사전투표에서 수작업 개표를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30년 만에 도입된다며 사람이 하나하나 표를 세고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가 추가됐다고 호들갑이었다. 이는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인정한 것이다. 선거법 178조 의회 수작업 개표를 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수작업 개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소급하면 앞에 모든 선거가 부정선거였다는 것을 방증하는 셈이 된다. 왜 수개표가 중요한지 아는가? 전자개표의 해킹 시나리오를 그려보겠다. 현행의 선관위 개표 순서는 전자개표기로 먼저 분류를 한다. 이후 심사개수부에서 수작업 개표를 한다. 위원과 위원장 등이 이를 확인한 후 공표한다. 문제는 수작업 개표가 형식적이라는 점이다. 3% 이내의 해킹과 조작을 할 수 있는 지점을 수작업 개표만으로는 막을 수 없다. 반대로 개정 개표 순서를 조정해보자. 즉 심사집계부에서 먼저 수작업 개표를 한 후 전자 개표기로 분류하면 된다. 이를 위원 및 위원장 검열 후 공표하면 해킹으로 말미암은 조작 가능성이 차단된다. 만약 해킹 조작을 하더라도 현장에서 적발된다. 이번에도 수작업은 전자 개표 후에 이루어졌다. 조작 시나리오가 명백한데도 잘못된 방법을 고수한 까닭을 따져 물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관위 선거관리 위법성은
현행 공직선거법은 전자개표기와 투표용지 발급기 등을 사용하도록 법을 만들어 놓았다. 그런데 전자개표기는 공선법 부칙 제5조 전산 조직에 의한 개표의 최소한 보안과 절차 규정이 있으나 투표용지 발급기는 더 엄밀한 규정을 둬야 함에도 현재 투표용지 발급기는 보안 규정의 해킹과 조작을 막는 것에 관한 규정이 일절 없다. 이것은 공직선거법 부진정 입법 부작위 위반이어서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헌 제정 신청을 함께 해야 하는 이유다. 재판부에서 기각할 경우 헌법 소원을 해서 선거의 주권을 찾아야 한다. 일단 공선법 158조의 제3, 4호항을 보자. 제3항 관련해 사전투표 관리관이 사전투표 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직접 날인한 후 제4항에선 사전투표는 관내와 관외 모두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투입하도록 규정했다. 제5항에선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봉투에 넣지 않고 접어서 투표함에 넣게 했다. 제3항에 규정된 도장 직접 날인에 대해 선관위가 갑자기 선거관리 규칙을 제정하더니 인쇄 날인으로 가름했다. 그럼으로써 수많은 투표용지를 해킹하고 전산 조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사전투표제는 여러 개의 범죄 시나리오를 상정할 수 있을 만큼 위험하다. 내가 찾은 것만 해도 2인 1조일 경우 한 사람은 해킹과 사전투표 용지 인쇄를 맡은 선거구의 동수만큼 신분증을 위조한다. 이후 다른 한 사람이 사전투표를 하며 인쇄한 투표용지를 함께 투표함에 투입하는 경우의 수가 있다. 또 다른 경우는 동별 3인 1조의 시나리오다. 사전투표 범죄자일은 최초 투입을 하고 같은 용지를 다량 인쇄한 후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조각해 투표용지의 날인과 기표를 함께 할 수 있다. 이같이 위 변조된 사전투표 용지를 또 다른 범죄자가 받아 사전투표함에 다량으로 투입하고 마지막 범죄 가담자가 이를 증가한 수량만큼 해킹할 수 있다. 누차 지적되어 온 만큼 관내 사전투표함 보관 기간 중 통을 바꿔치기 한 사례도 있을 수 있다. 투표 종료 후 해당 선관위 보관 장소에 투표함을 보관하는데 선거구당 10개 안팎의 동에 투표함을 보관한다. 보통 한 선거구에 25개 정도의 동이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선관위 선거관리 인원 구성을 보면 보관 장소에 대한 경비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선관위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과 일용직 근무자 등을 포섭하여 감시가 허술한 틈을 타서 투표함을 바꿔치기 할 수도 있다. 투표함 수가 적으면 범죄가 어렵지만 투표함 수가 많아 쉬울 수 있다. 선관위 책임자가 투표함 보관에만 신경 쓸 수 없다는 것 또한 허점이다. 또 개표장 투표지에 투표용지 일련번호 누락 위반과 개표 참관 원칙 위반이 있다. 사이로 총선 이후 부정선거감시단이 주장해온 개선 방안은 적용되는가? 나는 4.10 총선 전부터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의 경비는 초침 있는 시계와 함께 일체를 CCTV로 공개해야 할 것과 개표 순서를 바꾸자고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그런데 대통령이 손을 놓고 법무부 장관이 방관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 그래서 투표장에 CCTV를 단 애국 시민은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며 구속됐다. 선거무효 소송은 126건이 제기된 후 한 건도 인용이 안 됐다. 전자개표기를 외부에서 조작하거나 전자개표기에 부정한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며 소송은 기각됐다. 이번 선거에서도 사전투표 용지 관리관 자신이 도장을 직접 날인하거나 인쇄 날인한 관내 사전투표 용지는 속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투입하는 게 맞았다. 투표 종료 후 투표 참관인 입회하에 투표 수를 확인하고 투표록에 기재해야 했으나 지켜진 게 없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